저주가 깃든 집을 찾는 오다지마에게 한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유아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오다지마의 대답은 살인마의 마음을 그럭저럭 만족시켰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역시 우연하게 그 집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집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편 현재 그 집에 사는 남자 노부는 불륜 상대와 의심스러운 대화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불륜녀는 남편에게 와인을 한 잔 따라줍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폭탄 발언을 시작합니다.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와인만 들이킵니다. 남자는 갑자기 심한 구토를 합니다. 죽을 듯이 토하는 그를 여자는 뒤에서 칼로 찌릅니다. 남성은 결국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남성의 만행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죽은 아내 만삭의 배에 칼을 댑니다. 남성은 그녀의 불륜 상대 노부의 집을 확인합니다. 남성이 노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노부가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후였죠. 남성은 가장 먼저 죽어가는 아이를 마당에 묻습니다. 남성은 어느새 집 안에 있습니다. 그는 컵라면으로 허기지폐를 채웁니다. 자택으로 돌아온 남성에게 벨소리가 들립니다. 저주받은 집을 찾던 이들은 우연치 않게 한자리에 모입니다. 세 사람 모두 사건이 끊이지 않는 집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오다지마는 자신의 신상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자신의 아내와 불륜남을 살해한 남성은 수감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 또다시 전화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약에 중독되어 사는 유다이의 눈에 도시키가 나타납니다. 도시키는 그에게 도망치라는 말을 하죠. 오다지마는 그 집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끔찍한 살해 현장이 된 그곳에 출입하기 위해 한 형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오다지마가 형사의 호감을 산 듯하군요. 오다지마는 마침내 저주받은 집에 도착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과거의 기요미를 보게 됩니다. 오다지마는 그녀를 통해 다락방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오다지마는 다락방까지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유다이는 기요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외국인을 상대하며 간신히 살고 있었죠. 그런 그녀에게 유다이도 자신의 사정을 말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요미는 유다이에게 이제사 진실을 말해줍니다. 도시키는 사실 저주받은 집에서 나타나던 괴상한 존재가 기요미에게 건네준 아이였습니다. 이에 세 사람은 기요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녀가 그 집을 방문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오다지마의 말에 영향을 받은 형사는
그 집을 판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의 내력을 듣게 되죠. 과거 그 집에 살던 한 남성의 잔인한 범죄가 현재 저주의 원인인 걸까요? 오다지마는 수소문 끝에 기요미의 집을 찾습니다. 기요미는 자신을 찾아와 약을 부탁하는 유다이에게 약을 줍니다. 자신에게 접근하는 유다이를 기요미는 밀쳐냅니다. 유다이는 그렇게 허무하게 사망합니다. 기요미는 그대로 그 집으로 향합니다. 오다지마가 어릴 적 본 유리를 깨던 여자는 기요미였군요. 그녀는 모든 것이 시작된 이 집에 찾아와 한탄을 합니다. 그녀에게 과거의 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요미는 귀엽던 학창시절로 떠납니다. 다음날 오다지마와 두 사람은 이 집에서 기요미의 흔적을 찾습니다. 기요미를 찾기 위해 형사들은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오다지마는 그곳에서 과거의 기억을 되찾습니다. 과거 누나와 함께 오른 다락방에서 그의 누나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발을 헛디뎌 떨어진 그 역시 무언가에게서 아이를 건네받습니다. 아이를 안고 거실에 온 오다지마는 아이의 모습을 본 후 크게 놀라 아이를 떨어뜨렸죠. 자신의 기억에선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이 떨어뜨린 아이를 주워갔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또다시 시간이 흘러 그 집에 한 신혼부부가 입주합니다. 오다지마는 그 집에 찾아가 신혼부부를 만납니다. 이 집이 심상치 않다 말해주는 오다지마에게 신혼부부는 크게 화를 내죠. 역시나 입주하자마자 그들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억지로 잠에서 깬 신혼부부는 과거의 살해 현장을 눈앞에서 VR처럼 보게 됩니다. 신혼부부는 결국 오다지마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다지마는 데스야의 어머니와 함께 이들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각자 이 집에 괴이한 것들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의문의 남성은 칼을 쥐고 위협적으로 임신한 여성에게 접근합니다. 하루카는 바라보는 일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순간 하루카의 눈에 과거의 사건이 보입니다. 정신적인 쇼크를 받은 여성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 북새통의 오다지마는 과거의 사건을 명확하게 기억해냅니다. 과거 그의 아버지는 그의 눈앞에서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또다시 발생하려 합니다. 데스야의 어머니는 다락방에서 의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과거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문의 존재를 어머니라 생각한 오다지마의 누나는 그것에 접근합니다. 피골이 상접한 의문의 존재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옷차림으론 과거 사건의 피해자인 그녀인 듯한데요. 어째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난 걸까요? 그녀는 저주의 근원이 아니었던 걸까요? 사건 조사가 어떻게든 종료된 후 형사는 오다지마를 찾습니다. 오다지마는 형사의 물음에 답변을 합니다. 그의 답변은 아무래도 형사의 의문을 채워주지 못한 듯 보입니다. 보육교사는 도시키를 문병합니다. 도시키는 그녀에게 도망치라는 말을 합니다.
하루카는 늦은 밤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녀의 곁에는 데스야 어머니의 환영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맴돌고 있습니다. 테이프를 묻자 그녀의 가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납니다. 새롭게 제작된 주원은 기존의 주원과는 여러모로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주원의 기본 공식이 적용되지 않았죠. 물론 이 드라마 시리즈는 주원의 기원을 다루었기에 이후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확실히 원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야코와 토시오를 기대한 분들은 상당히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버전의 드라마는 상당히 인물의 비중이 높습니다. 등장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던 과거작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죠. 결과적으론 기존의 공포물에 미스터리가 추가된 형태가 되었네요.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점은 1988년부터 시작하여 1997년에 6화로 끝이 나는 동안 드라마 속의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등장하는 사건들입니다. 각 사건들은 실제 그 당시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믿기 힘든 정도로 끔찍했던 이 사건들은 시간이 많이 지난 현재에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사건들을 곳곳에 집어넣은 이유는 센세이셔널하게 흥행했던 제2호러의 기원이 이런 사건들이었다는 감독의 생각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기존의 시리즈는 분명 도시괴담 수준의 사망신을 주요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선함은 제2호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죠. 사다코 대 가야코라는 당최 믿을 수 없는 센스의 영화로 주원 시리즈가 마무리된 후 더 이상의 시리즈는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네요. 이번 주원은 사실 타 제2호러의 장점들을 모두 모은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은 새로운 시도들도 보이기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시리즈라 생각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